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최근 중국 현지에서 올라온 한 편의 영상이 전 세계를 공포와 분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수천만 명이 장기 적출로 살인을 당한 충격 상황입니다. 중국 산속에 심상치 않은 냄새들이 퍼져 있고 곳곳에는 박스들이 나뒹굴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버려진 아기들입니까? 아니면 산채로 인면수심의 범죄에 희생된 것입니까? 현지의 한 블로거는 떨리는 목소리로 폭로했습니다. 사방에 죽은 영아들이 널려있다는 이 믿기지 않는 증언. 도대체 대륙의 어두운 구석에서는 어떤 끔찍한 괴담 같은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한 중국 탐험 블로거가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을 강타했다. 영상에 따르면 악취가 진동하는 외딴 산에서 영아 시신이 담긴 수많은 상자들이 발견됐다. 산 전체가 상자로 뒤덮여 있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큰 산 역시 상자로 덮여 있었다. 이 영상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장난감이 사라진 산이라고 시체 냄새가 나 탐험하는 내내 코를 막고 있었습니다. 5월 7일 해외 유출이라는 계정이 X 플랫폼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2026년 중국의 황량한 산악지대에 물이 새는 영아 시신이 담긴 상자들이 쌓여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살아있는 채로 장기가 적출된 영아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체액이 사방에 퍼져 있고 악취는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무신론적인 땅에서는 생명이 쓰레기처럼 하찮게 여겨집니다. 영상에는 손전등을 든 여러 남성들이 어두운 산속을 수색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블로거는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끔찍하네요라고 외쳤습니다. 블로거는 탐험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런 산은 본 적이 없다며 탐험하는 내내 코를 막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 산을 하늘로 가는 사다리라고 불렀다. 그는 이 황량한 산에서 신비로운 장소를 발견했다고 했다. 블로거는 이곳이 장난감이 떨어지는 산이라며 작년에는 콩 형님조차 너무 무서워서 정신이 멍해질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어둠 속에서 일행은 산길을 따라 수색하며 섬뜩한 말을 연신 내뱉었다. 냄새 맡아보지 마. 지독한 냄새가 나. 시체 냄새야. 와, 냄새 진짜 심하다. 시체 냄새다. 정말 많아요. 이 산비탈 어디에나 있어요. 그들이 걸어가면서 산비탈에 흩어져 있는 골판지 상자, 나무 상자, 짐꾸러미 그리고 온갖 잡동사니들을 보았다. 몇몇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루도 있네. 똥처럼 생겼어. 여기엔 그릇도 있네. 그러자 한 사람이 와 더 이상 못 참겠어라고 외쳤다. 저쪽에도 있네. 정말 많아. 산비탈 곳곳에 널려 있어. 한 남자가 입과 코를 가리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사방에 있어. 그는 연신 맙소사라고 외쳤다. 누군가 이 산은 분명 평범한 곳이 아니야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손전등 불빛이 너무 밝아. 저기 봐. 여기에도 더 있어라고 소리쳤다. 맙소사, 저 아래 이 상자들 안에. 저쪽으로 가봐. 저쪽에 더 많아. 산에는 얘네들이 가득해.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블로거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다른 산을 가리키며 저쪽으로 가보세요. 저기에도 더 많아요. 이 산 보이세요? 저기에도 가득해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래쪽에도 많아요. 저 안을 보세요. 사진인가요? 너무 많아서 가까이서 찍을 수가 없네요. 몇몇 사람들이 놀라움에 한숨을 쉬며 서로 수군거렸다. 저기 좀 봐. 사방에 있어. 머리 없는 것들도 있네. 머리는 어디로 갔지? 늑대가 오지 않을까? 액자도 있네. 깨진 액자도 있고 돌멩이로 눌러져 있네. 노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어. 담요가 흠뻑 젖었네. 저 비탈 위에도 많이 있어. 전부 쌓여있네.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 밖에 나온 지 며칠밖에 안 됐을 거예요. 블로거는 멀리 있는 파란색 상자를 사진으로 찍었다. 저 상자는 제가 사진을 찍었을 때 지난 겨울에 막 버려진 거였어요. 그들이 파란색 상자에 가까이 다가가자 블로거는 말했다. 아직 포장지에 쌓여 있어서 열어보지 않을 거예요. 아직 온전한 상태인데 함부로 건드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짐작은 가시겠지만 비밀이에요. 현장에 있던 한 남성은 애완동물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포장된 것을 보고 처음에는 놀랐다고 말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들어있었다. 상자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태어난 지 며칠 10일에서 2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았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중국 사회에서는 영아 유기 현상이 만연해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분석하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중국 공산당 통치하에서 만연했던 영아 유기가 산속에 아기를 버리는 행위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점. 둘째, 중국 공산당에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장기를 적출하는 끔찍한 범죄 또한 이러한 잔혹한 현실에 일조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민정부와 관련 자선 단체의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중국에서는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 영아 유기가 급증했습니다. 현재 유기된 영아의 약 98%는 다운증후군 구순구계열 뇌성마비와 같은 선천성 질환이나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강제 유기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민생활주간은 중국에서 매년 약 10만 명의 영아가 버려지고 있으며 이는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의 영아가 버려지는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독립방송 제작자 리즈는 엘리트 포럼에서 중국 공산당의 통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중국의 고와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보고서에 따르면 1993년 중국 본토에서는 매년 약 150만 명의 고아가 버려졌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국제 입양 제도를 종료했습니다. BBC 중국어판에 따르면 중국은 1992년에 국제 입양을 시작하여 2024년에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약 16만 명의 고아들이 해외 가정에 입양되었으며 미국이 가장 많은 입양을 진행한 국가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생체 장기 적출 산업 사슬을 장악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 공산당의 장기 적출은 파룬궁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적출에서 점차 사회 전체로 확대되어 이제는 어린이와 영유아까지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찬대학교 서부중국병원 비뇨기과 의사들은 영유아의 신장은 열에 강하고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공개적으로 자랑했으며 상하이 런지병원은 미숙아의 신장을 성인에게 이식하는 시술을 시행하여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2025년 9월 세계 파룬궁박해조사기구의 왕즈위안 대표는 비전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 군부가 주도하는 생존 영아 장기적출 산업망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폭로했습니다. 이 만행은 중나라의 중앙정부 청사에 거주하는 고위 간부 가족들의 사익과 고위 관리들의 수명을 150세까지 연장하려는 음모와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황량한 언덕 생명이 쓰레기처럼 있는 충격 현실 동영상을 공개합니다. 应该你们也猜到了里面是什么？没想到这些年头还有这样的事情发生，真的是骇人听闻。哦，这什么地方哦？拍摄探索视频以来，这样的山从来没有遇到过，全程捂着鼻子探完。通往天堂的梯子吗？我们到底在搜寻什么呢？这是一座丢玩具山，春哥去年在这里，脑子都被吓得有点不好使。跟随我的镜头看过来，这个山到底有多特殊，有点烧脑哈，懂得自然懂。这是铁灶台，不能那样说，不是的，铁灶还不行。不能那样说。现在我们在这个荒荒里面找那个神秘的地方哈。往这臭吧，相当的臭，尸臭。有一点，走。哇，好臭哦！这就是尸臭的味道。对呀、还有包包哎。对呀、我是冬天来的，闻到臭，夏天相当臭这个地方。看看，就像粪一样了。这里还有碗，看见没有？好多碗。受不了。哪里也有。有啊，都有，太多了。哎呀，这满山遍野全是，你走吧，别昂呀了，昂呀不昂呀，你得走。到处都是。那里也是，这个山上一看就不一般哈，它就不是一般的地方。我这个电筒没有那种诡异的感觉吧，照得很清楚。你看那个，这里又有，这里。哦呀，那下面，你看这里，那下面，哦，这里，这里不知道多久的了。看这些盒子里面哈，哦呀，这里，哦，好丑。宝宝呢？什么？宝宝？不在这山上，在那个山上了。那我们还上去吗？上去啊，那山上可多呢，这是一部分。你看，你们没有看到过这种吧？没有看到过这个规模的吧？你看，他们用这个石头压着一点还好，有点流黄水。去那面更多、啊，还更多？这都不算。你看这个大山，哇，看这个大山吗？啊，山上全是。你看路全部挡住了，怎么走？那个被子都浸透了。哎，那里怎么有？哇，那下面也有好多，你看那里面，那是照片吗？好多，我就不仔细照了。你看好多，你看那前面，给你开个高亮，看前面，好多。哎，火车来了，刹一脚。还有一个人娃娃，假的，看没有？大家记住，这是玩具山，也不是什么哈，就是玩具山，丢玩具的地方。这里，这里有镜头，给你们拉近一点。
看没有？你看这边，满山遍野都是，看没有？宝宝在什么地方？还山的那边儿，没头的。你说他的头去哪儿了？你说会不会有拦过来？这里还有画框，这还有破碎的这个，里面是什么？你好，我好，大家。但是我们要搜寻的那一个东西和那个不一样，小石狮子看没有？嘿，还挺可爱的，你看，看吧，这边山坡也有很多好，你看那些，哎，包着的都是，可能亮度有点曝光，开低亮。哦，那里又有一个不锈钢的波波，你知道什么是波波鸡不？不知道。你不知道什么是波波鸡？我去参加下次到我们那边来，我带你吃。记住好，你要点波波鸡，还要不要波波鸡，不然没有的吃哈。这里还有1、2、3、4、5个红色的碗，还有一瓶水。这是1、2、3、4、5个葫芦，什么葫芦？7个，哎，6个，应该还有一个不知道跑哪去了。哎，7个，还真是7个哎。7个有小舅吗？7个有啥小舅7个葫芦娃。哎，还有小梯子哎。贴体上贴的。你看这里也有，灰色的还是灰色的？白色的。我暂时说不是刻意说晚上来拍哈，因为我没赶时间，我明天就得回去了。蓝色箱子就是那里面，这个位置用石头垒砌过一下哈，下面有背包这样的背包。你也没事把这些地方都能找到，你怎么找到的？但是这个需要是塌了，原来那个需要，我看那会儿是刚扔出来。刚扔出来，也就是去年冬天的时候。对。下面会有一点点星星点点的，只不过比较少。这个就是最核心的，就这个里面。那这样我就不开了吧，知道吧？因为这好好的我又去给它翻搅一下，我觉得不好。可能应该你们也猜到了里面是什么，但是我不能说。聪哥说他那里有照片。看了，有照片。哦。我觉得宠物包这么好的东西嘛，而且它打开还有个襁褓，包的襁褓。啊。说完了，大家可以看，吓我一跳。哦。那会儿孩子估计也就是扔出来几天吧。你觉得像是多大的？也就是10天8个月。10天8个月应该。但是刚才在讲特别。不是裁出来的那种，裁出来的那种其实有点像老鼠，有点。对。好了，这个位置就和你们拍到这里。我也不知道为什么，比如说这个年代哈，还会出现这样的情况。这样的情况其实在我们小的时候哈就比较多，这是事实。我们小的时候也经常看到这种，但这个年代都会出现这种，我就非常的不可理解哈。有可能想的是这里有很多小动物们陪着它，对不对？这么多玩具陪着它，对不对？我们当时不是从这里上来的，不是原路返回哦，所以说这个位置又发现了，这些又爬都懒得爬，走都懒得走。哦，那还有一个那么大的玩具。好了，这个位置就和你们分享到这里，下一集我带你们去猎奇其他的地方。 파룬공 조사 및 박해국제기구위원장 왕즈위안은 최신 중국을 보다 인터뷰에서 중국군이 주도하는 영아 생체 장기 적출 산업 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폭로했다. 이 범죄는 중나라의 고위 가문들의 사적 이익과 고위 관리들의 기대 수명을 150년 연장이라는 암흑 프로젝트와도 관련되어 있다. 국제조사는 중국 공산당을 국가 테러 조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며 국제사회가 즉각 포괄적 조사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CCP군 병원은 10년 넘게 영아 장기 이식 실험을 시작했으며 최근 몇 년간 기술적 병목을 돌파하고 점차 대규모 홍보에 진입했다. 10년이 넘는 임상 인간 생체 장기 적출 실험을 바탕으로 기술적으로만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중국을 바라고 말했다. 조사국은 오랫동안 파룬공 수련자들로부터 CCP의 장기 적출 범죄, 전화 녹음, 정보원 폭로, 파일 수집 등 범죄를 폭로하는 데 전념해왔습니다. 왕즈위안은 인터뷰에서 최신 특별 보고서가 다중정보 수집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본토에서 온 국제조사관들, 우리에게 이 소식을 전한 정보원들, 그리고 시스템 내에 의로운 사람들의 보고가 있다. 9월 13일 발표된 이전 종합조사보고서 중국 아동 및 영아 장기 이식 급증의 배경과 달리 이번 보고서는 영유아 생체 장기 적취의 구체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에 긴급한 경고를 보내고자 합니다. 왕즈위안은 그 악은 완전히 비전통적이며 모두가 아는 장기 이식 및 생체 장기 적출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의 핵심 증거는 정보원이 제공한 기지정보, 군병원의 내부 기록, 그리고 시스템 내 인사들이 보고한 기술적 세부 사항이다. 그는 더 악랄한 길을 택했는데 영아와 어린 아이들을 이용하고 심지어 여성의 사육과 인공수정까지 통해 인공적으로 이런 산업 체인을 만들었는데 이는 매우 악랄한 일입니다. 왕즈위안이 꾸짖었다. 국제조사에 따르면 장기 이식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병원 사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관 전염병 이후 중국 공산당의 붉은 가족은 백신과 핵산 재정 자원을 잃고 이식 시장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심지어 참여하기도 합니다. 왕즈위안은 아기 생체 수확의 동기를 지적했다. 첫째, 고위 공산당 관리들의 수명을 150세까지 연장하는 목표가 있다. 두 번째는 중나라의 고위 가문들의 사적 이익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른바 150년 수명 연장 프로젝트는 군 의료 시스템이 고위 관리들을 위해 맞춤화한 다중장기 교체 프로그램으로 젊은 장기의 반복적인 이식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아 장기는 강한 재생 능력과 낮은 거부 반응률 덕분에 선호되는 인간의 금광이 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중난 아이의 고위 가문이 이 산업을 직접 통제하며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음을 밝혔다. 보고서는 아기 장기 적출 산업 체인의 핵심이 포로 여성과 인공수정임을 밝혔습니다. 이 여성들의 감금은 불법 체포에서 비롯됩니다. 이 여성들 중에는 많은 수의 여성 파룬궁 수련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매수되어 인신매매된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보고서는 이 여성들이 비밀기지에 억류되어 매년 여러 차례 임신을 강제로 시행했으며 인공수정을 위해 수혜자의 정자를 채취함으로써 아기가 수혜자의 혈액형과 일치하도록 하고 이식 거부율을 줄였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포로수정 출산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이 군과 갱단이 공동으로 통제했으며 산둥성, 허난성, 스촨성 등 여러 지역에 비밀 기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다. 아기는 출생 직후 기증자가 되며 일부는 조산 수술을 통해 장기 공급을 가속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향성 있는 아기는 배아 단계부터 장기원으로 설계됩니다. 영아 장기 이식의 기술적 난이도는 매우 높고 전 세계적으로 소아 이식 실패율도 높지만 CCP 군 병원은 최근 몇 년간 성공률이 크게 증가했으며 그 비밀은 대규모 살아있는 인간 실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왕주위안은 인터뷰에서 영아태아는 이 장기가 매우 작고 혈관이 매우 얇습니다. 많은 이식이 기술적인 문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생체 실험 없이는 이 지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왕주위안은 피비린내 나는 기술 혁신의 역사를 추적했다. 99년 말 이후 중국은 많은 파룬궁 수련자들을 체포하고 많은 생체 장기 적출을 실시했다. 이로써 그들은 이런 생체 실험을 할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1999년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을 탄압한 이후 수십만 명의 건강한 파룬궁 수련자들이 전국의 노동수용소와 교도소에 구금되어 생체 장기 적출을 위한 고품질 기증자가 되었다. 이 실험들은 영아 장기 이식의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최소 침습봉합 기술과 항열전제 연구개발은 파룬궁 수련자들의 생체 실험에 의존한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악랄한 범죄다. 높은 주택 가격, 과도한 의료비, 교육의 퇴보, 그리고 절망적인 사회 이동성 때문에 젊은이들은 이러한 억압에 맞서는 가장 조용하고 단호한 저항으로 결혼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주요 소수민족이 매년 수백만 명, 수천만 명씩 사라지고 사회보장 계좌의 90% 이상이 인출만 하는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 강력한 군대를 꿈꾼다는 것,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중국 공산당의 꿈 또는 대만에 대한 무력 위협으로 중국을 통일하겠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앞둔 시진핑의 마지막 발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장펑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인공지능의 연산 능력을 통제하고 온라인 여론을 조종하며 경찰과 탱크로 민중의 저항을 진압할 수 있다고 늘 믿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한 가지 절대적인 법칙을 거스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체제는 결국 반발에 부딪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혈통을 잇는 대신 스스로 불임 수술을 강요하는 폭정은 애초부터 실패할 운명이라는 것이라고 장펑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전 중국 공산당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5년 동안 중국인 5억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전 중국 공산당 언론인 정재밍은 X 플랫폼에 중국 공산당 민정체제 내부의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충격적인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게시했습니다. 시진핑 정권하에 5년 동안 약 5억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내부고발자는 폭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내부고발자는 중국의 인구가 실제로는 14억 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010년 제6차 전국 인구 조사에서는 중국의 총인구가 13억 3,970만 명으로 집계됐지만 2020년 11월에 실시된 제7차 전국 인구 조사에서는 10억 9,330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시진핑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고 깊은 당혹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은 즉시 통계 결과 발표를 연기하도록 지시했고 동시에 대규모 팀을 구성하여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것이 제7차 전국 인구 조사 결과 발표가 전례 없이 6개월이나 지연된 진짜 이유입니다. 내부고발자는 팬데믹이 지속된 3년 동안 중국의 실제 사망자 수는 3억 8,700만 명이었으며 2022년 12월 봉쇄가 해제되고 사망자 수가 집계에서 제외된 후 2년 안에 1억 5,300만 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익명의 내부고발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 발생 이후 사망한 5억 3천만 명 모두가 코로나19나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은 아닙니다. 심장병이나 뇌질환으로 사망한 많은 사람들은 백신 부작용 때문이 아니라 당국의 장기 공급망으로 인한 살인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 공산당의 장기 적출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일부러 살인한 것이며 수천만 명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외부 세계가 알지 못하는 것은 장기이식 산업을 중국 공산당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여기고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장기이식 산업 사슬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틈타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장기 적출을 통해 이 산업을 활성화, 이에 많게는 수천만 명이 강제로 살인을 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된 여러 강제 조치들은 장기 적격성 심사와 살인의 전례 없는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수천만 명이 장기 적출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팬데믹 발생 후 처음 3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생체 장기 적출 대상으로 삼은 집단 중 1980년대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팬데믹 3년차에는 1980년대생의 사망률이 1970년대생의 2배, 심지어 1950년대생보다도 높았습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의 80년대생 이후 세대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망률은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천만 명의 중국인 장기 적출 희생자들 중 60% 이상이 80년대생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침묵했고 2024년 말 장기 기증으로 인한 사망 대부분을 사망 통계에서 제외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장기가 없는 채 버려진 채 발견된 시신들은 장례식장에서 화장될 때 더 이상 사망자로 분류되지 않고 실종자로 취급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경찰이 이러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유기되는 시신 일부의 수가 엄청난 규모이며 2025년에는 전례 없는 정점을 찍었을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전국 장례식장의 내부 통계에 따르면 실종자로 기록된 시신 일부의 수는 2025년에 2,40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량 학살이나 다름없습니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계속해서 진실을 몰랐더라면 견뎌내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지만 오늘날 시진핑 인민 정권이라 칭하는 권력이 자국민, 특히 중국의 다음 세대를 대량 학살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마침내 공산당의 방어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진핑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중국 인민들은 곧 멸종할 것입니다. 중국은 곧 멸망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